동재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공기관 사업팀장 김초론입니다. 먼저 임금체계 이제 왜 문제인가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일종의 사회 경제적 압박 요인 이렇게 지금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는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임금체계 압박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쭉 깔려 있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가 지금 현재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임금체계 개편에 외부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저희 노조중의 분석입니다. 먼저 한국 사회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임금체계에 둘러싼 이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임금이라는 것이 한국 경제 GDP 성장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GDP 성장이 많이 올라가면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공무원 임금과 또 이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 성장률과 공무원 노조 임금 인상, 그다음에 공공의 임금 인상이 쭉 간다. 여기에 시사점은 GDP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면 우리 또한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낮게 고정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시사를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그러면 정말로 저성장 구조 고착화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최근 코로나까지 겹쳐져서 그렇지 않아도 저성장 구조가 이제 고착화라는 전망이 많은데 코로나가 덮쳐져가지고 더 저성장 구조될 것 같다 하는 전망이 이건 옛날 그래프인데 아마 굉장히 더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입니다. 이제 고령화 문제가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문제이기도 한데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 특히 공공연 임금 체계는 연공급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근속이 올라가면서 이제 자동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사실 그 구조가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지속 가능한 임금 제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산 가능 인구하고 그 밖에 굉장히 고령화되는 그런 문제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화하고 현재 우리 임금 구조 제도하고는 약간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전체 우리 2천만 노동자 중에서 제일 왼쪽이 우리 공공 노동자고 저 중간에서 이제 중위값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상위 레벨, 최상위 레벨에 있다는 것이죠. 올해 최저임금 결정된 아실 겁니다.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 임금 인상률은 2.8%. 액수로 얘기하면 우리 16만 원, 비정규 단위는 최저임금 단위는 5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분이 조금 약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사회경제적 배경이 공공기관의 임금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 뭔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형태로는. 뭔가 변경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이제 압박 요인이 작동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착목한 것이 기획재정부가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 나온 일정 배경입니다. 기재부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 체계를 얘기할 때 이제 우리도 이제 개념을 좀 통일해야 하는데요. 정확하게 기본급을 무엇으로 결정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임금 체계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연 임금 체계는 근속급이다, 뭐 직무급이다, 뭐 직능급이다 얘기하는데 정확하면은 단일한 요소만 가지고 기본급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는 단 하나 존재하지 않고요. 혼합형입니다. 다만 어떤 요소가 기본급 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뭐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즉 임금 결정을 누가 하냐 다 하는 겁니다. 기재부가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기획재정부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재부가 현재 각 기관별로 직무성과급제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현장을 진단해 본 결과 가능성 있다라고 진단한 것이 저희들한테 분석이 된 거거든요. 우리 편 뻔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기획재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임금체계 모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공사라고 최근에 만든 공공기관인데요. 제일 오른쪽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모형을 공공기관에 도입하고 싶다. 물론 이것이 유일한 건 아닙니다. 8개 추가적인 모형이 있습니다만 이 모형을 내심으로는 가장 선호하는 그런 거고 이 모형은 우리가 직무성과급제다라고 단호하게 규정했던 그런 모형이고요. 기재부의 이제 의도가 실려 있는 것이죠. 이 보시면 알겠지만 새만금공사는 예를 들어서 임금을 4% 이제 어떤 당연에도 올린다라고 한다면 베이스업으로 1%만 하고 3%는 개인별로 다 평가해가지고 인사고과 평가해서 개인별로 차등 인상률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업 1%, 3%는 개인별로 평가해서 차등 인상시키겠다. 이게 뭐 직무성과급제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이제 말하면 꼼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임금체 개편 방향에 대해서 4가지의 이제 말하면 비공식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각 기관에 전달을 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1번, 2번, 3번. 최종적으로 노사 합의입니다. 노사 합의인데 그 전에 다 노동조합이 그냥 오케이 할 만한 정도로 쭉 정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타는 뭐냐면 경평입니다. 2020년도 경영평가 편람에 말하면 이제 연공금 요소를 좀 완화하고 직무 요소를 강화시키는 이 부분이 경영평가 편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는 자기들이 도입하고 싶은 가장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모형 이것을 경영평가까지 동원해서 2020년도부터 각계 약진 형태로 각 개별 기관별로 도입하겠다 하는 식의 전략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경제적 큰 배경과 기획재정부의 전략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구상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고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기재부를 우리가 이제 압도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사업본부의 운영위원들의 공통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커다란 담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격차를 축소한다거나 또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로 들어가고 있는 어떤 사회안전망 또는 사회서비스 또는 사회보험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강화하는 그런 식의 방향을 놓고 임금 체계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게 전체적인 방향이고요. 우리 핵심은 이제 격차 축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회안전망 강화, 이 두 트랙을 간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에 입각해서 기획재정부가 말하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하려면 분석을 해봤는데 굳이 말하면 기획재정부의 방식을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고 우리 노동조합이 하려는 것, 전략을 오른쪽에 임금제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양자를 저희가 딱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기획재정부가 이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은 당연히 기관별로 대응하는 겁니다. 기관별로. 기재부 대응이 아니라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결과는 이제 기재부의 지침을 거부하거나 수용하거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기획재정부 뜻대로 다 현장이 말하면 이제 안착 또는 초토화 될 것이라는 게 제 분석이기 때문에 저는 검토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공식 방침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겠다는 게 임금 제도 개편이라는 뜻인데 이게 개념이 뭐냐면 어떤 임금의 결정, 제도 결정이나 임금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노와 정부, 기관이 아니라 노사 레벨이 아니라 상급단체와 기획재정부라는 노정 레벨에서 정책 협의를 먼저 하고 큰 방향을 잡고 이것을 저희가 임금제도 개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여기에 대한 이제 저희들의 전략이 실행 단계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로드맵들을 보면은 제일 왼쪽에 현재 경제사회노동 우리가 비록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임금 제도에 관한 의제가 확정돼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금 제도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이제 의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직접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구조를 별도로 만들자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제안을 했고 기획재정부에 그 방식이 뭐냐면 공공기관 임금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경사노위가 아니고 경사노위 밖에서 임금 제도 딱 하나만 놓고 말하면 이제 정부, 뭐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양대 공대 5개 연맹, 뭐 전문가 이렇게 참여하는 공공기관 임금 포럼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임금제도 개편에 대한 큰 방향을 합의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공공기관 보수위원을 설치해서 이제 논의를 진행한다. 이게 저희들의 제안이고요. 이 포럼에서 합의가 되면은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그렇게 우리가 십몇 년 동안 얘기했고 투쟁해왔던 이른바 노정교섭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구조의 이름이 저희가 이제 붙인 게 공공기관 보수위원회입니다. 그 보수위원회를 올해 하반기까지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림이고 관련돼서 현재 노정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올해 노정협의가 이제 공공의 보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초기업적인 내년 상반기에는 예컨대 사회보험 기관들이랄지 뭐 건보노조가 참여하는 집단적인 초기업적인 노사관계가 추가로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노정협의에서 논의된 큰 방향에 입각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임금체계 관련해서 기관장들하고 노조위원장들하고 집단 교섭하는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산별교섭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이다. 저희가 현재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노정협의를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고 큰 방향뿐만 아니라 단회사업장을 생각해서 생애 기대임금이 유지가 돼야 한다랄지 임금 피크제가 폐지가 돼야 한다랄지
하는 부분들이 동시에 어떤 옵션으로 노정협의 영역에 같이 테이블에 올라가는 그런 요구안들을 저희가 이미 마련하고 있고요. 노정협의 테이블이 열리게 되면 바로 이 내용들을 저희가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자, 단위 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물론 노조 중앙과 단노조가 이제 협업을 해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섭권과 체결권, 즉 임금 체계에 관련된 교섭권을 지금 이미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중앙에 가지고 있는 거고, 단위 노조와 중앙은 뭐냐면 그 기관별로 노조마다 다 임금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노조 중앙에서는 임금체계에 대한 컨설팅, 전문적인 실태조사 연구와 컨설팅에 대한 어떤 법률원이랄지 우리 연구원, 전문가들을 좀 TFT를 만들었고요. 단위노조 협업해서 단위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막상 들어갈 때를 대비한 매우 좀 준비된 그런 대안들을 오래 준비를 해서 필요할 때 써먹는다 하는 준비까지 동시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